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물풀의 나무과의 쥐똥나무. 이 쥐똥나무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하는 나무가 쥐똥나무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쥐똥나무는 경제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이 쥐똥나무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지, 그리고 쥐똥나무에서 나오는 쥐똥나무의 가지에서 나오는 백랍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백랍이라고 하는 물질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백랍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이 쥐똥나무는 한방에서 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약효는 어떻게 되는지, 쥐똥나무의 약효와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쥐똥나무의 용도와 경제성을 알아보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 쥐똥나무는 키우기가 쉬운 나무죠. 키우기가 쉬우면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의 모양, 수형을 만들기 좋은 나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쥐똥나무의 목재와 쥐똥나무의 향기는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쥐똥나무의 가지에서 백랍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이한 물질이 나오는데 이 백랍이 무엇인지, 백랍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쥐똥나무는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쥐똥나무는 한방에서 어떤 약효와 효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에는 쥐똥나무의 용도 중에서 조경용으로 쓰는 이유와 생울타리나 경계목으로 많이 쥐똥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쥐똥나무는 빨리 자라는 속성수죠. 빨리 자라는 속성수이면서 줄기에서 잔가지가 아주 많이 나오는 나무입니다. 이 쥐똥나무는 맹아력이 강하고 원하는 나무 모양, 그러니까 수형을 만들기가 아주 쉬운 나무입니다. 이 쥐똥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도시의 공해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척박한 땅이나 추운 곳 또는 그늘진 곳 등 어느 곳에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쥐똥나무입니다. 이 쥐똥나무는 아파트 단지나 도로 주변, 그리고 학교나 공원의 생울타리용이나 경계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쥐똥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주어도 잘 견디고 잎이 촘촘하게 많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정원을 디자인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나무이므로 조경용이나 관상용으로 최고로 인기가 좋은 나무입니다. 일본에서는 정원이나 공원에 쥐똥나무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조경용으로 거래되는 고부가 가치 묘목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똥나무의 목재는 치밀하고 단단하죠.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도장이나 지팡이를 만들기도 하며 꽹과리채를 만들 때 손잡이와 꽹과리를 직접 때리는 둥그런 부분인 뽕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재료로 대나무 뿌리 아니면은 바로 요 쥐똥나무 줄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쥐똥나무의 열매는
어떤 데에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잎은 무엇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쥐똥나무의 목재와 번식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쥐똥나무는 꽃꽂이를 하거나 아니면 휘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번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높은 활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기도 쉽고 생산 단가가 낮은 나무이기 때문에 묘목의 생산자의 관점에서 수익성이 아주 매우 좋은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쥐똥나무의 씨앗, 여기 열매에서 나오는 요 씨앗을 잘 볶아서 옛날에는 커피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였다고 하며, 쥐똥나무의 잎은 차의 대용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쥐똥나무는 향기로운 꽃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기로운 꽃에서 나오는 꿀, 요 꿀을 생산하는데 이 꿀은 중요한 밀원식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쥐똥나무의 열매는 한방에서 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잎과 마찬가지로 약용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쥐똥나무의 열매는 잘 익었을 때 먹음직스럽게도 블루베리처럼 남색 또는 보라색을 띠는 검은색으로 익게 되지만은 생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이 쥐똥나무 열매는 한약재로 달여서 차로 마시거나 술을 만들어 마시게 됩니다. 쥐똥나무의 열매는 천년 염색제로 쓰일 정도로 색이 강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쥐똥나무의 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백납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백납이라고 하는 말은 충납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백납과 충납은 같은 말인데, 이 백납이라고 하는 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밀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밀납이라고 하는 것은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서 분비하는 누런 빛깔로 된 단단한 성정의 물질을 말합니다. 이 밀납은 절연체로 쓰거나 광택제 또는 방수제 따위로 밀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쥐똥나무에 기생하는 백낙충이라고 하는 백납벌레는 광나무나 쥐똥나무에 기생하면서 잎과 가지의 수액을 먹고 자라는데, 백낙충이 몸 밖으로 흰 밀랍 같은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충납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백납이라고 합니다. 이 백납은 동양에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매우 귀하게 여겨진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백납은 백납벌레 암컷이 몸 밖으로 분비하는 백색 고체 왁스로서 식물에서 나오는 식물성 왁스와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백납의 주요 성분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납의 주 성분은 고급 알코올과 그리고 지방산이 결합한 왁스 에스터입니다. 백납은 일반적인 밀랍보다가 왁스 에스터의 비율이 훨씬 높고 순도가 높으면서 탄화수소 성분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이 백납은 일반 벌집 밀랍보다가도 훨씬 높은 지점에서 녹게 됩니다. 이 덕분에 여름철에도 쉽게 녹지를 않아서 내열성이 요구되는 제품에 이 백납을 사용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백납은
파라핀이나 벌집 밀랍보다가 단단하면서 표면을 광택내거나 단단한 코팅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백납입니다. 정제된 백납은 불순물이 적어서 흰색으로 보이며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납은 초를 만들 때 쓰면은 초가 밝고 깨끗하면서 촌농도 흘러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백납은 화장품 원료로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납은 공기나 빛에 쉽게 변질되지도 않고 기름에 녹지 않기 때문에 보존성이나 내수성이 아주 뛰어난 물질입니다. 이번에는 이 백납이라고 하는 물질의 용도, 어디에 쓰는 것인지, 백납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리고 백납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납의 용도와 효능을 살펴보면 백납은 연기가 좋고 단단하며 타는 시간이 길면서 밝게 타기 때문에 궁중이나 아니면 고급 연회용 양초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백납은 나무와 가구나 종이에 바르면 방수성을 높여주고 아름다운 강택을 부여하여 제품의 수명과 가치를 높여줍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조개 껍질로 만든 흰색 바둑 아래 광택을 내는데 바로 이 백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납은 뜨거운 열에 견디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의 방수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현대에서는 광택제나 절연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납은 인체에 무해하면서 안정적이어서 연고를 만들거나 립스틱이나 크림 등의 점성 및 경도를 조절하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백납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는 보습 효과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림이나 립스틱 같은 고급 화장품의 경화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백납의 한방에서의 효능을 살펴보면 이 백납은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작용을 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며 상처난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도와 새 살을 살아나게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백납은 상처나 궤양 치료를 위한 연고의 재료로 외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백납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신경과민, 통증, 기침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민간요법과 한방 기록에 따르면 백납은 부러진 뼈를 잇는 데 도움을 주거나 복용을 하여서 기침이나 통증 등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쥐똥나무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방에서 사용하는 효능 그리고 약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방에서 여정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광나무의 잘 익은 열매를 말려서 건조한 것을 여정실이라고 합니다. 한국 민속에서는 광나무 열매를 여정실이라고 하고, 그리고 쥐똥나무의 요 열매를 남정실이라고 구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보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이 열매가 여성의 몸을 이롭게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정실입니다. 한방에서 주요 약효로는 남성이나 여성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보익 작용을 하고 있으며 또 몸의 기운을 보강하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을 튼튼히 하면서 허리 무릎 통증 또 귀울림, 이명이라고 하는 귀울림이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예방해주고 발모 보조제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지만은 한의사들은 한방에서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현대적 연구에서는 항산화작용과 항염증 효과와 더불어서 면역 조절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으며 손상된 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